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읽고 관장 초청 대담으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남주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남주환입니다. 네,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음악과 오디오 연구실, 컴퓨팅 연구실을 이끌고 있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음악과 기술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가장 우리 사회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관련된 그 기술인 딥러닝, 머신러닝을 음악 데이터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 음악 감상이나 연주나 창작을 할 때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대전 시립미술관은 2019년 몰입형 예술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남주한 교수님 팀에 저희가 인공지능 피아노를 딥스페이스 뮤직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기고를 해주신 음악 연주 머신 오토마티부터 인공지능 피아노까지를 그 원고를 기반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아마 오늘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에 실려 있는 이제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설하고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음악 감상 추궁기 그리고 연주자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어릴 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릴 때. 그몇 가지 중요한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강연에서 한 번씩 하는 얘기긴 한데, 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예전에 토요명화라고 네. 이걸 아시면 약간 네. 연배가 좀 네, 같은 세대. 네, 이제 영화에서 부모님 주무실 때 몰래 봤던 영화예요. 일렉트릭 드림스라는 영화인데 아, 거기에 이제 그 컴퓨터가 그 주인이 실수로 와인을 이렇게 쏟으면서 연기가 나면서 인공지능을 가지게 된 어, 그런 컴퓨터가 있고요. 약간 B급 SF 영화예요. 그리고 그 윗집에 사는 그 첼리스트가 있는데 그 환풍기를 통해서 같이 그 컴퓨터랑 첼리스트랑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컴퓨터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또 생겼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커즈왈 K2000이라는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를 신문 광고를 봤었어요. 아, 우연히 봤었는데 이제 커즈왈이라는 사람이 뭐 세계적인 천재인데 뭐 악기도 개발했다고 하더라. 음, 그리고 그 악기가 국내에 있는 그 이제 피아노 만드는 회사에서 생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라서 그 신문을 보고 대학교를 가면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약간 여정이 진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이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예술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시간의 예술이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이 시간이 흘러가도 그 기억을 좀 간직하기 위해서 뭐 축음기라든가 녹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을 발전시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음악하고 공학이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기도 하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과연 공학과 음악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예, 이제 방금 추궁기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추궁기 이전 시대랑 그 이후 시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축음기 이전에는 이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연주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일은 사실은 그 상류 사회에 있는 그 부유한 계급만이 할 수 있었던 되게 사치스러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악 감상이라는 게 되게 사치스러운 행위였는데 축음기로 음악을 녹음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걸 좀 쉽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이 생기면서 이제 누구나 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실 그러면서 음악 산업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게 네. 사실은 가장 큰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거 말고도 그 이후에 이제 테이프 레코딩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1940년대, 50년대 정도에 테이프로 소리를 녹음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작곡가들이 사실 그 전에는 음악 창작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오선지에 하나씩을 이렇게 기호로서 음악을 기록을 하고 그거를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는데 그 녹음 기술, 특히 테이프로 녹음을 하고 녹음한 그 소리 자체를 작곡으로 응용을 하는, 예를 들어 테이프를 자르고 붙이고 그것들을 늘리고 플레이하는 속도를 바꾸고 하면서 소리 그 자체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뮤직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기호로서 음악을 작곡을 하다가 음악 창작하는 사람들이 소리 자체로 음악을 만드는, 지금은 사실 음악하는 작곡가들이 오선지에다가 안 하거든요. 컴퓨터 오, 앞에서 앉아서 수많은 샘플과 소리를 직접 들어가면서 필요하면 당연히 녹음도 하고, 그래서 음악을 만든다는 것이 소리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흘러갔다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은 이제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작동하는 원리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공학자들이 사실은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음악을 감상할 때나 이제 만들 때나 필수적으로 공학이 사실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공학 덕분에 소리 자체가 사실 음악의 전체가 됐구나. 굉장히 예. 작곡도 그렇고 전달할 수 있는 폭이 아주 확장됐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이제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겠다. 여러 가지 소리를 모아서 소리 자체를 다시 이제 이용해서 작곡을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음악 연주 머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네. 왜 음악을 연주하는 기계를 만들까? 이게 또 궁금해졌습니다. 제 음악 연주 머신이라고 하면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네. 장치로 일단 볼 수 있는데, 아마 음악 악기 형태, 음악 장르 또는 감상하는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야마하 디스클라비어나 또는 스탠웨이 스피리오 같은 자동 연주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뭐 랑랑이나 뭐 연주자가 없어도 그 연주자들 미리 연주한 거를 저장해 놓고 그거를 재현을 시키면 그 사람 없이 피아노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뭐 그런 감상 목적이 크긴 한데,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개인이 구입하기 너무 비싸죠. 뭐 그래서 뭐 보통 그랜드 피아노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호텔이나 이제 병원이나 쇼핑몰 이런 데서 주로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목적으로 어쨌든 음악 연주 머신을 만들고 이제 소비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보아온 것들을 보면 약간 실험적인 공연을 하기 위한 약간 예술적인 목적이 큰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실제로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재즈 기타리스트로 잘 알려진 팻 메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그때 10년 전쯤에 이제 오케스트리온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본인이 연주하는 기타를 제외하고 모든 악기를 자동 연주 장치로 연주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전자음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로보틱스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모터로 제어를 해서 뭐 드럼도 연주하고 실로폰도 연주하고, 그때 피아노는 자동 연주 피아노 중에 하나를 썼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런 장치를 전문적인 이제 어떤 기술자랑 협업을 해서 다 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모든 곡들은 자기가 다 편곡을 했고, 일부 악기는 실제로 입력 자체를 기타를 음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써서 뭐 어떤 심볼 같은 걸 연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 이유가 자기는 거의 30년 동안 그 다른 밴드에서 다른 연주자랑 사람들이랑 합주를 하면서 쭉 지내왔는데, 그 자동 연주 머신을 통해서 그 밴드 음악 안에 있는 모든 음들을 혼자서 제어하는, 모든 소리를 자기가 만드는 것 같은 자기만의 소리를 창조하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실험적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공연 중에는 특히 미국의 이제 조지아 텍 같은 곳이나 이제 캘라츠 같은 데서 사람이랑 로봇이랑 같이 연주하는 형태도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계속 새로운 실험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공연 형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연주자 입장에서는 음악 연주 머신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은 절대로 이제 틀리지 않는다는 거. 기계니까. 프로그래밍 된 대로 연주를 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 그대로 재현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연주만 한다는 것들. 그리고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내가 연주한 소리를 듣지 않고 연주자가 기계에 템포를 맞춰야 된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계의 어떤 연주 지능을 사실은 추가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랑 진정 같이 합주를 하기 위해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듣고 보니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구나 하고.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음악 연주 머신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많은 좋은 오디오 기기를 통해서 훌륭한 연주자의 연주를 다시 이제 듣는데요. 과연 이 음악 연주 머신하고 음악을 재생하는 오디오의 어떤 다양한 기기들과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요? 뭐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음악 연주 머신은 직접 어쿠스틱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 없이 자동으로 연주가 되니까 그 자체가 신기하고 네. 그래서 공연적인 요소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거지만, 네. 어쿠스틱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는다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예술의 경험, 미적 경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곡을 연주했지만 누가 연주한 곡이냐에 따라서 뭐 곡의 해석이 다르다라든가 표현이 다르다라든가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거를 교수님께서는 연주 지능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궁금해졌어요. 연주 지능하고 연주 감성, 연주 감정, 이게 다른 걸까 같은 걸까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주 지능은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악보를 읽고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빠르기와 샘여림을 파악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지능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소리가 나게 되면 그 소리를 귀로 듣고 지각하고 음을 체부할 수 있는 청음 지능,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은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동시에 악보대로 연주를 하는지 계속 평가를 하고 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들이 빠르기와 템여림 조절로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는지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 음악이 가지고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감정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연주 지능이 높다는 것과 연주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들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 같은 것 같아요. 지능도 감성도 감정도 결국 어떤 인간의 내면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전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진 게 근데 연주 지능이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뭐 피아니스트가 있다면 그 사람의 곡을 이 연주한 곡을 듣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런 연구 지능을 기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만 저희가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음. 근데 그 현재는 저희 연구는 그런 표현 지능 그리고 청음 네. 지능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 그리고 청음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 그 두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별개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연구를 하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기계가 정말 훌륭한 어떤 감정,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연주 지능을 가진 기계 연주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다시 연주자의 입장에서 바꿔서 감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감상자가 연주 지능이 아주 훌륭하다 혹은 뭐 연주 지능이 곡의 해석이 나랑 맞다 이렇게 감상자가 또 연주 지능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감상자들 중에서 음악 감상자들 중에서 특히 클래식 음악 중에서 이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그 여러 연주자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또 연주자별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뭐 쇼팽의 뭐 프렐류드를 듣더라도 조성진이 연주하는 거랑 뭐 랑랑이 연주하는 거랑 호로위츠가 연주하는 건 조금씩 약간 스타일에서 차이가 나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그것을 연주 어떤 스타일, 어떤 지능,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피아노 악보를 보거나 보면서 이제 감상을 하거나 또는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연주를 해보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을 연습을 해보면 이게 정말 표현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네. 계속 느끼잖아요. 음,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그 곡을 들으면 확실하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네. 쳤구나. 저렇게 감정을 표현했구나. 예. 정말 이게 놀라운데 사실 사람이 예술을 창작하는 것도 놀랍고 또 감상을 하면서도 그 감상자의 다양한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또 읽어낸다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감정에 굉장히 놀라운 기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지금 사후에 있는 작곡가의 곡, 근데 그걸 늘 새롭게 연주하는 연주자의 해석과 감정, 그리고 또 듣는 내가 사실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감정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어떤 놀라운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다음으로 사실 지금은 이제 아마 저희가 명실상부 컴퓨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기계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기계 연주에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오르골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컴퓨터에게 음악과 너무 밀접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기반의 연주 지능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컴퓨터가 연주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 뭐 컴퓨터가 연주를 한 지는 이제 오래되었죠.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오르골도 말씀하셨는데 그 훨씬 전에 물론 이제 역사를 찾아가면 아주 예전부터 있겠지만 뭐 18세기 오토마타 네. 같은 것들이 막 나올 때도 피리 부는 소년인가 음. 하는 오토마타가 실제로 그 플룻을 연주를 하거든요. 네. 되게 신기해요. 그 기계 장치를 다 만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축음기가 발명되는 비슷한 시기에는 그 플레이어 피아노라고 피아노 롤에다가 네. 연주 정보를 다 기록해 놓고 종이를 돌리면서 특정 음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음을 쳐야 될지 정보를 기록하면 피아노가 자동으로 기계 장치로서 연주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디지털 형태로 바뀐 거죠. 보통 이제 미디라는 형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좀 단순하게 보자면 연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제 지금은 디지털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다시 소리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컴퓨터가 연주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일종의 약간 모션 정보죠. 음. 동작에 대한 정보죠. 어느 시점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인데 사실 피아노가 그런 연주 정보가 제일 쉬워요. 모든 악기 중에. 음. 왜 그러냐면 피아노가 제일 연주하기 쉬운 악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도 누르는 순간 바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뭐 플룻이나 색소폰 같은 악기는 처음부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연주할 때 모션이 훨씬 더 다양하죠. 특히 제일 어려운 그 컴퓨터가 연주를 재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악기 중에 하나가 노래 목소리거든요. 아.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컨트롤하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해야 되나? 너무 네. 많으니까 네. 노래 부르는 도중에도 근데 피아노는 제일 단순해요. 그냥 어느 노트를 언제 시작하고 어느 세기로 칠지 그리고 언제 뛸지 그러면 끝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 연주 악기들이 그러니까 피아노가 가장 많이 발달한 것 같고 아.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이런 드럼이나 퍼커션들 음. 간단하니까 네. 음. 뭐 듣고 있으니까 점점 빨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제 연주를 잘하는구나. 특히 피아노 연주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약간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사람은 악보가 없는 곡도 종종 연주를 하는데 그러면 컴퓨터 기반의 연주 혹은 연주 지능은 그 악보가 없는 곡도 연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음,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악보가 주어지고 그걸 음. 읽고 악보에 있는 음을 연주를 하면서 빠르기와 샘여림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연주 표현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악보가 없다면 이제 새로운 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연주하면서 그거는 자동 작곡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작곡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컴퓨터가 연주 지능뿐만 아니라 작곡 지능, 작곡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뭐 학습을 통해서 당연히 가능하죠. 뭐 최근에 인공지능 이렇게를 바탕으로 뭐 딥러닝으로 막 작곡하는 예들이 많이 나오고 음. 실제로 상업 음원에서도 뭐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음악을 작곡한 거는 역사가 되게 정말 오래됐어요. 아. 사실 컴퓨터 역사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예전에 뭐 무슨 애니악이라는 큰 뭐 최초의 컴퓨터가 음. 컴퓨터 역사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비슷한 1950년대부터 그런 냉장고만한 음. 컴퓨터로 작곡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모델을 써서 음과 음 간의 어떤 관계들을 모델링을 해서 생성한 시도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을 발전해서 대량의 데이터로 보다 실제 음악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최종적인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음, 사람이 많이 개입되는 것 음, 같긴 해요. 네. 진짜 그거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배우러 갔더니 음악을 소리를 내는 거를 숙제로 내줬고 그거를 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컴퓨터에 이렇게 코드를 넣으니까 소리가 음악이 나올 수가 있을까 좀 경이로웠던 이제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작곡지능, 뭐 연주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 피아노가 최적화된 악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읽으면 발음이 제일 정확한지 버터소넷 인공지능 피아노인가요? 네, 벌추어소넷. 볼저스넷. 네. 이게 이제 이 주제로 좀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인공지능 피아노는 어떤 것입니까? 음, 그 앞서 말씀드린 연주 지능을 네. 피아노에게 부여하는, 음, 지금 나와 있는 자동 연주 피아노는 사실 하드웨어거든요. 네. 혼자 연주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시킨 대로만 미리 음, 정해진 연주 파일대로 그냥 재현하는 것만 할 수가 음,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일종의 그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부분, 약간 브레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그 연주 지능 중에서 연주를 표현할 수 있는 지능, 그리고 청음 지능을 가진 피아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음 네. 지능까지 놀랍습니다. 제가 절대 음감이 없는 저로서는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할 수가 있다. 인공지능 피아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저희가 뭐 조성진이 뭐 연주했던 쇼팽 이렇게 뭐 낭낭이 연주했던 쇼팽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 누가 연주한 뭐 쇼팽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인공지능 피아니스트가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한데, 현재까지 저희가 연구한 거는 어떤 대량의 연주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어요. 그 데이터는 어, 특정 어떤 콩쿨 대회에 참가했던 주로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연주죠. 여러 사람의 연주를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그거를 학습시켜서 주어진 악보에 대해서 실제로 사람 연주처럼 그 학생들이 연주한 것처럼 연주를 해봐라 라고 해서, 되게 좀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특정 사람을 음, 모델링한 게 아니고 음, 모든 피아노 전공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하는 방식들을 학습한,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색깔 없는 음, 일반적인 모델이긴 한데, 이제 향후 연구 방향은 좀 약간 특정인들 또는 특정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곡이더라도 음, 이걸 약간 슬프게 연주할 수도 있고 뭐 음, 좀 행복하게 기쁘게 연주할 수도 있고, 음, 그게 이제 템포라든지 삼려림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지시를 하면 다르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그게 음, 사실 표현 지능이죠. 음, 그리고 특정 피아니스트를 모델링하는 것도, 음, 아까 뭐 말씀하셨던 뭐 조성진 음, 연주대로 한번 스타일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음, 그렇게 하려면 조성진 연주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음. 예, 모아서 해보려는 시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 근데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피아노 연주가, 특히 클래식 피아노 연주가 정말로 이게 잘 되었냐, 연주를 잘 하느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가 할 때랑 일반인이 할 때랑 음. 되게 많이 차이가 나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그 피아노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듣고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약간 평가할 때 약간 어려움? 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네. 네. 아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어떤 표현의 궁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일단 말로 하는 거는 뭐 좋아, 싫어, 이렇게 또 간단하고 언어라는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음악은 슬프게, 더 슬프게 뭐 통탄에 빠진 것처럼 아니면 네. 이런 아주 미묘한 감정의 어떤 정도를 사실 사람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주자를 통해서 또 혹은 인공지능 피아니스트가 안다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되게 슬픈데 진짜 슬프게 연주해 줘. 또 가능하고, 슬프면 그냥 슬픔의 끝으로 내가 해소를 하겠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검은고, 우륵 얘기를 할 때 자주 등장을 하는데 슬프긴 한데 비통하지 않게. 그러니까는 조절된 슬픔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네. 네. 그 정도까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게 또 훌륭하다,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한 날은 오늘 내가 슬프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슬프면 안 되니까 조절된 슬픔으로 어떤 곡을 연주해 달라 하면 인공지능이 저에게 맞춰서 그 연주를 해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니까 사실은 저의 섬세함, 어떤 사람마다의 상황, 이제 개별화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음.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감상 지능도 올라갈 것 같아요. 역으로. 음.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구나 알 때 감상 지능까지 같이 발전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유명한 연주자들 중에서 이미 사실 뭐 지휘자나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그거가 가장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그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처럼 연주해 주는 게 녹음기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어쿠스틱으로 듣고 싶을 때는 또 이게 놀라운 어떤 어 영원히 다시 오는 듯한 이런 음.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한함을 극복하는 이런 미적 경험을 해 주겠다. 그래서 기대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전까지 사실 공연이라는 것이 극장에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그전에는 물론 유럽에서 살롱이었고 한국에선 사랑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친밀한 공간, 혹은 이제 대중의 어떤 문화가 발전하면서는 한 사람의 연주자가 있고 뭐 몇백 명의 감상자가 듣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다음은 이제 딥 스페이스 뮤직이라는 이제 용어를 좀 듣게도 되고 교수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딥 스페이스 뮤직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네. 이제 딥스페이스 뮤직은 저희가 작년에 음. 몰입형 전시하면서 나왔던 그 작품 이름인데, 원래는 저희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그 음. 터키 기반의 노래. 아티스트들이죠. 네, 예. 노랩에서 2012년에 처음 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초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 광주에서 했던 ISEA 음. 그 학회 때 또 초청 공연을 했었고, 그때도 관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때. 네. 같이 봤죠. 예. 그때 저도 이제 실제로는 처음 봤었는데, 음. 이제 그거는 사실 공연 형태죠. 공연 30분, 40분 정도 했었나? 길의 공연이고, 아주 커다란 스크린이 앞에 있고,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가 옆에 있었고, 사람들은 음.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그 화면을 보면서 감상하는 것인데, 어 근데 작년 그 저희 행사 때는 그걸 전시 형태로 만들었었죠, 그죠? 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고 또 3개월 동안 해야 되니까 네. 사람이 계속 피아노 연주를 할 수가 없고 대신 자동 연주 피아노가 어, 정해진 곡들을 미리 사실은 저희가 학습 된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연주를 재생하는, 재현하는 형식으로 했었던 예, 그런 작품이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교수님의 그 인공지능 피아노하고 이제 같이 연결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그전에는 공연 시간에 맞춰서 피아노 공연을 가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음, 오히려 이제 감상자는 공연자의 일정이나 장소의 일정에 맞췄다고 한다면 딥스페이스 뮤직은 오히려 인공지능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듣고 싶을 때 가서 듣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상자가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네, 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아, 되게 미래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내가 집에서 이렇게 방에 누워 있는데 오늘 나를 위한 음악, 아까 말씀하신 오늘의 어떤 인공지능이 나를 위해서 해준 음악을 나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들을 수 있겠구나. 음, 라는 게 굉장히 아주 공연이 아주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 그전까지는 시간 예술이라고만 음악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공간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시공간의 예술로 다시 나온다라는 좀 이제 아주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어떤 인공지능 음악, 인공지능 연주, 인공지능의 표현 이런 것들이 감상자를 위한 것과 연주자를 위한 것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좀 다를까요? 아니면 또 뭐 공통될까요? 글쎄요, 감상자를 위한 음악 인공지능 음, 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듣는 경험들을 다 이렇게 합쳐보면 내가 정말 듣고 싶어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있고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거기 음악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로 그 내가 듣고 싶을 때의 음악들은 음악 추천 기술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냥 나의 의도와 다르게 듣는 경우는 주로 어떤 영상을 감상을 한다든지 음,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음, 사실은 그 배경음악들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음악들은 주로 어, 그 연주곡들이 많기도 하고 또는 어떤 특정 무드라든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어, 그래서 약간 오히려 창작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분위기를 무대를 찾고 그런 방향으로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글쎄 음악 연주자 쪽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바람일 수도 있는데 음, 이게 좀 더 기술이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악기를 연습하는 쪽에 어떤 툴로서 어떤 도구로서 인공지능 기술이 좀 발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 누구나 악기를 연주를 잘 하고 싶어 하고 음.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학원을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뭐 좌절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어떤 기타를 배웠다 그럼 같이 누군가를 연주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찾는 것도 쉽지는 않고 네. 또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연주가 항상 음. 프로 연주자랑 비교가 된다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나랑 같이 합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버디 같은 인공지능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겠다. 앞서 제일 처음 그 어릴 때 얘기도 했었는데 컴퓨터랑 사람이랑 같이 연주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악기 연주를 도와줄 수 있는 같이 합주도 음, 해주고 내가 틀리면 음, 지적도 해주고 음, 어, 그런 악보도 넘겨주고 네.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구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다 좌절한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 선생님이죠. 만나서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서는 집에 가서 어린 마음에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은 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 좀 기억도 나고 또 이제 성인이 된 요즘으로는 제가 요즘에 가야금을 좀 배우고 싶다. 검은고나 아, 가야금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사실 만약에 그걸 뭐 유튜브 보고 따라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걸 제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말을 옆에서 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매일 연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실 음악 연주 친구가 생기면 뭐 음, 당장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듣기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내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네, 또 어떤 다의 성취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그런 인공지능 친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최근 연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들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는 뭐 음악 한국의 막 BTS가 전 세계를 해서 한번 1등도 해봤고 그래서 역시 한국은 음악 DNA가 많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기반의 연주지능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막 도약하는 그 시점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번 대담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논고에 따라서 좀 하나씩 여쭤봤습니다만은 좀 큰 틀에서 인공지능의 음악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예, 그, 그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예측하는 거를 되게 좀 좋아해요.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며칠 전에도 저희 학교에 이제 게임 연구하시는 분이 와서 알파고에 대한 그때 그냥 4년 전이었나요? 네. 어, 알파고가 이세돌 이기고 나서 그분은 이제 큰 게임 회사의 개발자였는데 네. 이제 알파고 다음은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후 스타크래프트에서는 과연 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고 뭐 신문 기사도 났었는데 네. 자기는 절대로 깰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 그 강연에서 이제 그 당시 신문 기사 스크랩을 찍어 오셔가지고 내가 틀린 점, 나의 흑역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던데 글쎄요 지금 정말 많은 시도가 되고 있고 특히 음악을 창작하고 작곡하고 연주하는 연구들이 저희 연구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의 그 산업에 완전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정말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얼마 전에 뭐 AI 송 콘테스트라고 해서 그런 AI 기반의 툴을 이용해서 자동 작곡과 어떤 사람의 협업 기반의 음악 뭐 창작을 통해서 콘테스트 하는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람이 음악을 만드는 것을 쉽게 해주는 정도로만 그칠지 음, 그래서 나오는 음악들이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음악이랑 그냥 비슷한 음악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얼만큼 발전이 있는 걸까? 그냥 사람들 편하게 만들게 해주는 음, 정도일까?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뭐 테이프 레코딩 기기의 등장이라든지 또는 뭐 신디사이저와 같은 전자악기가 등장하면서는 그 기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창작자들한테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소리를 제시하면서 그 창작의 욕구를 계속 이렇게 발현시키면서 음, 락 음악도 그렇고 뭐 힙합
테크노, 뭐 EDM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의 음악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음악들이 만들어질지, 새로운 장르 음악들이 만들어질지, 새로운 시도가 과연 생겨날지, 결국에는 사람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결국 사람이 네. 뭘 원하느냐가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게 문화예술의 결합이 되니 그전까지는 사실 묻지 않았던 질문을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시점에 왔는데요. 과연 네. 사람에게 음악이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음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이 도움을 받고 싶은가? 혹은 협업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또 아까처럼 전혀 음악을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게 되는 놀라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오히려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탁상 공론이 안 되는 이유는 교수님과 같은 훌륭한 사실 연구자이자 공학자이자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인류 문화 혹은 문명, 예술이 발전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신중하게 예측은 잘 안 하시면서 안 하셨지만은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쭉 흐름을 듣고 보니 지금 정말 변하는 시점에 있다. 그것이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 기술을 가지고 뭐 이런 이제 아주 경이로운 순간에 있는 것이 아주 기쁩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이렇게 인공지능을 쭉 이제 음악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작년에 교수님과 같이 했던 딥스페이스 뮤직을 다시 한번 좀 공유할 수 있을 때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많은 이제 오늘 청중들께서 이 대담을 쭉 같이 해주셨을 텐데요. 이 청중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청중들이 계셨나요? 저는 몰랐는데. 청중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또 꼼꼼하게 보십니다. 아, 네네. 예, 일단 오늘 초대해 주시고 또 되게 많은 재미있는 질문 주셔서 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평소에 이런 기회가 있어야지 저도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정리도 하고 네. 아, 내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구나. 또 다른 사람들 약간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글쎄요, 인공지능이 지금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약간의 하이프도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그만큼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만들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런 창의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정말 기대가 크고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지켜보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주 저희가 아마 듣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하나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0 대전 비엔날레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읽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남주환 교수님과 초청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